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벌써 네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네. 프로젝트 이름이 프리티드 박스입니다. 프리티드가 무슨 뜻인가요? 그 프리티드라고 하면은 유리에다가 페인트를 입혀서 강화시킨 것을 프리티드 글래스라고 해요. 보시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박스 형태로 된 건물이고 유리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 유리면에다가 프리티드 글래스를 적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프리티드 글래스라고 불러왔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용도는 임대 오피스였고요. 사이트가 봉은사로라는 이제 강남의 제법 큰 도로에 인접해 있는 대지였어요. 이 일이 저한테 들어왔던 게 2014년 이었고 개소에서 저한테 들어왔던 건축 프로젝트로서는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일반적으로 젊은 건축가들한테는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 다가구, 근생 뭐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의뢰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저한테는 이제 첫 번째 기회가 13층 규모의 오피스가 의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잘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욕심을 좀 많이 갖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봉은사로면 강남에 위치한 개발 호재의 상관입니다. 강남하면 테헤란로잖아요. 테헤란로 주변에 고층 오피스들이 많이 개발돼 있고 거기는 굉장히 넓은 상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그 테헤란로를 따라서 순환선 2호선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테헤란로가 가장 각광받는 상업 지역이었고 봉은사로는 테헤란로에서 한 블럭 떨어져 있는 좁지 않은 길인데 강남이 블럭 단위가 좀 크기 때문에 한 블럭이 되지만 꽤 거리가 있어요. 봉은사로는 지하철 노선이 없었는데 2014년 그 전부터 해서 9호선을 한참 건설 중이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개발 호재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대상 부지는 그 봉은사로에 인접해 있는 부지인데 봉은사로는 테헤란로가 달라서 도로를 중심으로 한두 개의 필지 정도만 상업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필지는 상업지하고 주거지가 같이 걸쳐져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상업지의 비율이 조금 높았어요. 50%가 살짝 넘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발하기 좋은 땅을 가진 상황이었죠. 그러면 당시 주변 풍경이 어땠나요? 그 현지를 보고 어떤 영감이서 테헤란로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테헤란로는 그렇게 막 높이 솟은 고층 오피스들이 즐비해서 아 여기가 강남의 중심이구나 이거를 쉽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한 블럭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이 봉은사로에 갔을 때는 여기가 강남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낡은 근생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그런 풍경이었고 거기서 그냥 소도시 같은 느낌이 들었고 한 30년 정도 된 근생 건물들이 쭉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꽝꽝이 창의 인면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다가 그러면 새로운 오피스를 짓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옆 건물들이 좀 낮잖아요. 그에 비해서 13층짜리 굉장히 세장비가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좀 이질감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한 몇백 미터 근처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역시 저런 식으로 지으면 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로야도 어울리면서도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프리티드 글라스를 이용해서 외벽을 디자인하게 되셨나요? 네, 당시 이 프로젝트를 의뢰했던 의뢰인이 조건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이게 한 100평 남짓 되는 대지인데 건폐율을 꽉 채우고 용적률을 꽉 채우고 그래서 바닥 면적을 최대로 하면서 건물의 규모는 최대한 줄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사비를 줄이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의 덩어리를 가지고 디자인적인 표현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어진 그냥 직육면체의 길쭉한 박스 형태의 건물이 되어야만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세장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1대4 정도의 세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디자인을 하기 위한 고려 대상이 됐고 또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메인 외피의 재료는 유리다 라는 것까지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박스형 건물을 어떻게 하면 조금은 색다른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봤었던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IAC라는 사옥이 기억이 났어요. 그 사옥을 처음 봤을 때 유리 건물인데 건물의 유리 외피가 그라데이션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걸 봤거든요. 꽤 멀리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봤었고 그랬을 때 이게 점을 통해서 마치 그 화가가 점묘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점을 통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프리티드 글래스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조건이라면 프리티드 글래스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국내 시장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프리티드 글래스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좀 괜찮아 보였던 게 역시 강남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였어요. 그래서 참고 사례들을 좀 보고 여기에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면 계획을 단순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뢰인의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어떻게든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물의 규모, 바닥 면적, 그리고 평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솔루션을 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 조건이었기 때문에 평면을 보시면 코어 부분을 아주 집적화했어요.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1층의 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작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가장 컴팩트하게 만들고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임대용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한 평면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단순한 형태의 볼륨에 단순한 평면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꽉꽉 채운 이 박스형 건물을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리티드 글래스라는 것을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에서도 캐드캠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캐드캠을 이용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한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유리 외피에다가 2D 이미지를 입히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된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패턴을 좀 만들어서 그 패턴을 통해서 건물의 표정이 다채롭고 재미있는 그런 표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복잡하고 다채로운 어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다면 뭐 사람이 노동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알트를 테스트해 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서 패러메트릭 기법이라는 걸 활용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파라메트릭 기법이라는 게 뭔가요? 파라메트릭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연계 함수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함수는 아시죠? fx equal y. 이 fx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파라메트릭 기법의 핵심이에요. 파라메트릭 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했던 것을 국한돼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사무실에서 주로 쓰는 소프트웨어가 라이노라는 3D 툴이고 라이노의 파라메트릭 툴이 그래스호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연계 함수를 만드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라이노라는 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볼륨을 만들거나 그것을 비틀어 보거나 눕혀 보거나 돌려 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커맨드들이 있어요. 그 커맨드들을 그래스호퍼라는 툴을 이용해서 연결시키는 커맨드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계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커맨드들을 연결한 어떤 로직이 있는 전체 체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커맨드에다가 변수를 입력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에 조금 두루뭉실하게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로직을 계속 다듬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수십 번 테스트를 거친 최적화된 결과물이 이런 모습입니다. 캐드캠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그 이미지의 방향이나 컨셉은 무엇일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봉은사로라는 도로에 세장비가 높은 이 건물을 짓는다. 스케일감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 건물을 주변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초고층 건물이 이 주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정말 오피스 같은 느낌의 건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좀 다른 느낌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면서도 랜드마크 같은 건물을 만들 거냐 라는 방향에서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던 거고 그럴 때 저희한테 실마리가 됐던 것이 이 주변의 근생 건물의 어떤 흔적이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빵빵이 창을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빵빵이 창으로 설계를 할 것은 아니지만 그 패턴을 통해서 사각의 창들이 겹쳐지고 조합이 되는 어떤 패턴을 통해서 약간은 두루뭉실한 느낌의 구름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디자인은 복잡한 패턴의 이미지를 유리에 찍어내는 공정 또한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프리티드 글래스에 대한 연구가 뒤따랐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해 주세요. 앞서서 디자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채롭고 다양한 패턴을 만들고 시도를 했었고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건물에 약 850장 정도의 유리가 들어가는데 그 각각의 유리에 서로 다른 패턴이 다 들어간다면 그냥 쉽게 생각해도 비용이 되게 많이 들 거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패턴을 조금 더 합리적인 질서를 부여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프리티드 글래스라는 재료는 알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과정을 좀 알고 싶었어요.
됐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문양이더라도 특정 문양을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유리에다가 페인팅을 입혀서 만들어내는 게 프리티드 글래스예요. 지금 화면에서는 비닐 시트에다가 도안을 파내서 페인팅을 입히는 것을 보고 계신데, 만약에 어떤 패턴을 여러 장의 유리에다가 반복적으로 입히고자 한다면 이 비닐 시트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제판을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제판을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제판을 뒤집어서도 찍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그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에 이 제판을 이동시켜서 똑같은 제판이지만 다른 패턴의 유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회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의 유리면에 출력을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도나 3도까지도 출력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여러 번 출력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2도까지는 어느 정도 경제성이 나온다, 그럼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제판을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1200에 2400 사이즈의 제판이 가장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이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다음 과정이었고요. 1200에 2400이 경제적인 사이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뢰인이 마침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층고를 3600 정도, 오피스로는 상당히 낮은 층고예요. 3600으로 만들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의 비전 구간이 2400이 되고 스팬드롤이 1200이 되는 그런 건물이 되는 거예요, 기준층이. 그런데 이거를 1200 모듈로 유리면을 나누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1200에 2400짜리 유리가 기본 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건폐율을 꽉 채우다 보면 1200 모듈로 다 똑같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는 1500짜리 모듈이 만들어졌어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쓰인 유리의 타입이 1200에 2400, 1200에 1200, 1500에 2400, 1500에 1200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4개의 유리에다가 재판 수를 가능한 한 줄여서 우리가 디자인 단계에서 만들었던 그 그림과 유사한 그림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알게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 복잡한 패턴들을 구현할 수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의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제판의 개수를 15개까지 줄였어요. 자료 화면 보시면 저희가 디자인한 최종 결과물의 어떤 특정 부위를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 빨간 점선으로 표기한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뒤에서 설명드릴 때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제판의 형태,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제판들이 있고 총 개수가 15개예요.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2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2도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판이고, 노란색은 그냥 1도 출력을 위해서 만든 제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판의 타입, 제판의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A 제판을 가지고 유리 사이즈가 4개라고 했었잖아요. 그 4개의 유리에다가 A 제판을 이동을 해서 찍게 되면 4개의 서로 다른 패턴을 갖는 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B 타입도 마찬가지고 C 타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15개의 제판으로 서로 다른 유리에다가 이동을 시켜서 출력을 하게 되면 51개의 패턴이 나와요. 이 특정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AD 패턴에다가 GB, 요거를 2도 출력을 하면 또다시 새로운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4개의 유리면들을 2도 출력을 통해서 다른 패턴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1개가 아니라 더 많은 패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인면의 모습인데, 이 인면에 지금 코드가 다 부여가 돼 있어요. 그 코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코드들을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미 설명드렸던 AD, GB 말고 그 옆에는 GC, DB가 있어요. 얘네는 지금 회전을 해서 찍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연구를 했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더 많은 패턴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역시 앞서 디자인 단계에서 활용했던 패러메트릭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최적화시킨다고 설명을 드리면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최적화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수십 차례 연계 함수를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 어떤 조건들을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15개의 재판으로 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최종 결과물로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두 번의 프리팅을 하면은 혹시 붙이거나 뭉치거나 네. 저희도 딱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질문이 생겼어요. 2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점묘법으로 이걸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도 출력을 했던 점들 위에 2도 출력을 했을 때 그 점들이 겹쳐버리면 원하는 패턴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희가 찾아내는 방법이, 우리 옛날에 산수 배울 때 그리드
기억나시죠? 그리드에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Y축으로 1, 2, 3, 4, 5, 6, 7, 8, 90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홀수로만 이루어진 그리드와 짝수로만 이루어진 그리드 두 개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도에서는 홀수점에만 프릭점을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13 혹은 57 이런 지점에만 점을 찍는 거예요. 2도 출력을 할 때는 짝수점에만 점을 찍어서 뭐 2, 8 혹은 10, 4 이렇게 찍어가면 두 번을 찍더라도 겹치는 일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윗면의 이미지가 복잡하고 랜덤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일종의 질서가 느껴집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해질까요? 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자유롭게 아주 복잡하고 다채로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패러메트릭 기술을 통해서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것을 구현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또 패러미터를 조정하면서 최적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질서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2D 차원의 패턴 디자인을 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고 건축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패턴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건물로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피스로서 필요한 것이 채광도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조망도 제공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조망이나 채광 조건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놨던 그 파라메트릭 툴 안에다가 그것과 관련된 질서를 다시 적용을 시켰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채광 조건을 위해서는 이 프리점이 찍힌 부분들은 빛이 투과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층별로 이 점이 찍힌 면적을 합했을 때 그 합해진 비율이 각 층별로 20% 내외에서 조정이 되도록 설정하는 설정값을 부여했고요. 두 번째는 점들이 유리면에 찍힌다고 하더라도 각 층에서 깨끗하게 보여지는 창을 제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역시 층별로 대략 한 18% 내외에서 가질 수 있도록 설정값을 패러메트릭 툴에 기입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질서 있는 어떤 모습이 느껴지시는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어떤 모듈이 있었다고도 네. 알거든요. 그런 이제 질서들을 부여할 때 이게 3600, 1200, 1500, 300 단위로 끊어지는 모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00이라는 건 영어로는 이제 피트인데 피트 단위라는 거는 휴먼 스케일에 되게 적합한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그 모듈을 600에 600으로 설정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의 패턴을 보시면 정사각형과 좀 길쭉한 사각형들이 조합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일 작은 정사각형이 600에 600, 그리고 길쭉한 게 600에 1200, 1200에 또 600, 그리고 제일 큰 게 1200에 1200 이런 식으로 600 단위의 모듈을 가지고 사각형들이 겹쳐진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사람의 높이에 따라서 시선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빛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스케일하고 적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600 단위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헤드킴에 대한 앞으로의 욕심이나 의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롭고 싶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고요. 하던 방식으로 계속 건축을 해 나가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막 최첨단 기술들을 지금 다 적용을 시키면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건물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가능한 선에서 실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사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나 공법들이 발전하고 있고 또 재료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이라도 적용을 시키면 뭐 기존의 구법이나 기존의 재료더라도 조금은 다른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한정된 범위이겠지만 적용시킴으로써 또 다른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에 관심 좀 있으신가 봐요? 모자 좀 내려왔어. 약간 올려? 오케이. 그게 좀 더 어려워. 네. 그러면 카메라를 볼까요? 아니면 그냥 저를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 더요? 알게라. 네. 옛날 사람인데. 제방에 와라. 에이, 에이, 이래. 연습 거야, 그래서. 아이, 말고요. 왜 이래. 이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할게요. 그 안에도 일정이 사실게요. 네. 네.
대단하다. 제 농구가 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새롭고 싶어요. 오,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